제가 가끔 언어의 향기, 언어의 품격을 갖춰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몇몇 학생들이 궁금한가 봐요. 언어를 어떻게 해야 향기가 나고 또 품격을 갖출 수 있습니까? 그리고 그러한 언어의 향기, 품격을 교수님 앞에서 과연 구현해낼 수 있나요?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. 사실 좀 추상적이긴 하죠. 언어에서 향기가 날 수 있을까? 그리고 언어의 품격이 있다니 옷을 잘 입고 또 신사처럼 해서 품격, 신사의 품격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언어의 향기, 품격,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. 여기저기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. 여러분, 그 프랑스 이야기인데요. 엄동설안입니다. 아주 추운 요즘처럼 겨울에 시각장애인이죠. 여러분, 이제 맹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. 또 시각장애우 이것도 안 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. 장애인 이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, 장애인, 비장애인 이 용어를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시각장애인이 이제 노숙을 하면서 국어를 하는 거죠. 이제 지하철 뭐 그런 지하도 이런 데서 이제 국어를 하게 되는데 여기다 목에다가 이렇게 걸었습니다.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. 앞을 볼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거죠. 물론 거리 악사들도 있습니다. 제가 과거에 외국 어딜 나갔더니 그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, 그러니까 거리 악사죠. 뭐 그렇게 해서 국어를 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여기 있는 시각장애인은 정말 국어를 했던 것이죠. 그런데 아무도 동전 한 입도 넣어주지 않는 것입니다. 참 안타깝죠. 분명히 여기에다가 저는 시각장애인이고 앞을 볼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엄동설안에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 건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. 그런데 좀 옷을 허스름하게 입었지만 그래도 좀 노신사, 그냥 허름한 노신사라고 표현할까요?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편말을 이렇게 들고 거기다 다시 메모를 합니다. 어떻게 메모했을까요? 저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.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. 저는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. 새로운 종이에다가 곧 봄이 오죠. 그러나 나는 그 아름다운 새봄을 볼 수 없답니다 라고 쓴 거예요.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곧 봄이 오죠. 지금은 엄동설안이지만 곧 봄이 오겠죠. 그러나 나는 그 아름다운 새 봄을 볼 수 없습니다. 이렇게 간결하게 바꿨습니다.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동전 한 입씩 넣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 노신사가 누군지 아십니까? 바로 프랑스의 초현실주의를 창시한 시인 앙드레 브루통이라고 하는 시인이라고 합니다. 1896년에 나서 1966년에 돌아가셨죠. 그리고 그분은 시인이지만 의대 출신이어서 제1차 세계대전에 군의관으로 참전까지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유명한 시인이 된 거죠. 참 여운이 남습니다. 그냥 솔직하게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. 도움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었는데 곧 봄이 오죠. 그러나 나는 그 아름다운 새봄을 볼 수 없답니다. 이게 바로 언어의 향기, 품격입니다. 그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죠.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교단에 섰을 때 수업 시간에 재미있게 해주려고 개그, 또 지나치게 우스꽝스러운 언행을 해서 학생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지 말고 링컨 이야기 해줬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앙드레 브루통 시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준다면 얼마나 여운이 있겠습니까? 그리고
조용한 속에서 이 아이들이 그걸 잘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그 제자 아이들이 선생님 나이만큼 성인이 되었을 때, 아 그래, 뭐 술자리나 찻잔을 기울이면서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매력적인 수업을 멋지게 하셨지. 근데 지금 우리 나이의 술자리에서, 아 그때 그 선생님이 너무 우리를 때렸어. 그때는 몹시 아프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무섭게 혹독하게 종아리 때린 선생님이 기억이 나라고 하는 추억 정도는 이야기해도,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 그 앙드레 브루통 이야기를 해주면서 향기 있게 접근한 한 구절, 또 품격 있게 접근한 한마디, 이런 것들을 저희 어렸을 때 해주는 선생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. 그것이 바로 향기 나는 교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이제 이러한 훈련들을 1년 동안 2022년 대비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새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품격 있는 언어가 품격 있는 행동으로 변화되겠죠.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 충분히 행복한 미소, 왜요? 행복한 내용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. 이것이 바로 저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 여러분들이 품격으로, 향기로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? 이러한 모습으로 교단에 선다면 교실 환경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바뀌어지겠습니까? 그럼 김항 선생은 과거 고등학교 선생 시절 했는가? 아니, 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몇 번 고백했잖아요. 저 고등학교 교사 시절을 돌이켜보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많다. 부끄러운 부분이 더 많다. 그래서 제자 중에 하하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. 하동원이가 우리 반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제 방송인이 되었지만, 그 당시 제가 좀 더 이렇게 향기 나는 언어 그리고 매력적인 수업을 했다면 유재석보다 훨씬 더 인기 있는, 그리고 잘 꾸려나가는, 지금도 물론 하동원이가 잘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을까 좀 아쉽습니다. 그리고 동훈이한테 좀 미안합니다. 그러나 뭐 과거 어떻게 돌이킬 수 없잖아요. 지금 이 나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또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향후 교단에 섰을 때 저보다 훨씬 향기 나는 품격 있는 교사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? 만약에 하동훈이가 이걸 보게 된다면 아마 저한테 매맞은 생각만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. 그래서 과거 제가 이투스로 나왔을 때 동훈이가 SBS에서 저를 좀 찾아서 같이 만난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, 그때 그 녀석이 저한테 매맞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당시는 뭐 감정으로 했겠어요. 그냥 지도 차원에서 지도 편달이다 해서 종아리를 좀 때리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돌이켜보면 잘못된 일이죠. 왜 종아리를 때려야만 됩니까? 과거라고 해도 좀 더 차근차근 대화하고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했으면 좋지 않을까요? 뭐 과거 다 종아리 때리면서 지도했나요? 그 당시 그렇게 종아리 때리면서 할 상황인데도 훨씬 품격 있게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보인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셨거든요. 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또 오산학교에서 국어 선생으로 재직할 때도 멋진 선생님들 참 많으셨어요. 근데 그런 건 배우지 못하고 종아리 때리는 것만 배웠으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.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그런 거 다 불식시키고 참 선생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강의가 모쪼록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대에 합격해서 또 사범대 합격해서 참으로 향기 있는 품격 있는 언어를 쓰면서 학생들과 매력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